안녕하십니까. 수다 떨고 싶은 남자 수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다름이 아니라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마을버스 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좀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좀 괜찮았어요. 나쁘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우리 구독자분이나 아니면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공감을 좀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경험을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 같은 분이 있구나, 저보다 더 하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수다의 마을버스 경험담을 들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시작을 좀 해볼게요. 마을버스에서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밥 못 먹고, 그죠? 그리고 이 선배들의 이 갈굼, 보이지 않는 갈굼, 뭐 제가 말씀드려서 또 잘 알고 계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전 영상에 보시면 마을버스 썰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버스 키 집어 던지면서 저는 이제 관광버스 취업을 합니다. 이 취업 과정에서 이 취업을 어떻게 했냐가 또 궁금하실 거예요. 이 취업은 저랑 같이 마을버스를 하던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굉장히 친한 형인데, 이 형이 경력이 한 6개월 됐는데 관광버스로 가더라고요. 취업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좀 넣어다오, 관광버스 좀 넣어다오, 나 마을버스 키 좀 던지게 좀 해다오,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합니다. 부탁을 하죠. 근데 웃긴 거는 그 형이 저한테, 그분이 야, 너 마을버스 한 4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그 지인은 마을버스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저보고 경력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웃었어요, 저는. 아니, 뭐 그쪽은 뭐 한 경력이 뭐 1년 넘나 봐. 그것도 마을버스 갔다가. 나 이제 어이없네, 이렇게 웃었어, 서로.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회사 측에다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연락이 옵니다.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력서 한 장 써서 와라. 근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 통근을 주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학단을 띱니다. 이제 면접을 좀 보게 됐어요. 면접해 주시는 분이 이제 이사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이력서를 쫙 폈는데 몇 개, 한 4개 적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을 했고, 그 어떤 일을 이제 뭐 버스에 관련된 일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냥 뭐 마을버스 4개월 적어 놓고, 그 다음 4개월도 아닌데 조금 이제 업을 시킨 거죠. 3개월 뭐 14일인데 4개월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대신 제가 뭐 좀 5톤차 화물차를 좀 운행을 했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인승 이제 카운티, 그때는 그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적었어요. 적어서 좀 이렇게 드렸는데, 그걸 보시더만 좀 이거 경력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닌가, 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일단 테스트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관광버스 이 크기의 이 버스의 이 기아 방식의 이걸 처음 제가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죠. 긴장을 엄청 했고 등에 땀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들어간 형한테 여쭤봅니다.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2단 출발이에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단 미션에 2단 출발을 하기 때문에 계속 2단으로만 출발했어요.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도 2단 출발했고요. 콤비 같은 경우도 2단 출발했어요. 그런데 관광버스는 6단 미션이에요. 기본 자체가. 그리고 이 미션이 좀 틀려요. 그래서 2단 출발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관광버스를 하시는 분들이 2단 출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회사 측에도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또 잠깐 또 제가 또 긴장을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마을버스를 제가 대우버스 090을 BS 090을 운행을 했단 말이죠.
그 버스 같은 경우는 클러치가 박히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대우버스 같은 경우는 클러치가 안으로 박혀 이렇게 밟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좀 설명이 될까? 이게 클러치라고 하면 클러치 이렇게 밟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뒤꿈치를 땅에 닿고, 뒤꿈치가 땅에 뒤에 닿고 클러치를 올린 상태에서 뒤꿈치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으로 박아요. 그래서 클러치를 떼면서 악셀을 밟으면서 출발하는 이런 클러치 방식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뭐 스타렉스 같은 거 끌어보셨죠? 이걸 미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클러치가. 이런 고급 정보야. 이거 경험 없으면 모른다 이거. 미는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이게 느낌이 승용차 같은 느낌이에요. 잘못 느끼면. 그래서 이거는 뒤꿈치가 땅에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밀어야 되기 때문에 뒤꿈치를 땅에 댔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이렇게 뒤꿈치를 땅에 닿으면 이게 발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정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클러치를 밟고 떼면서 이 정교함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운전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버스를 운행했던 분들은 이걸 아신단 말이죠. 거기서 제가 긴장을 좀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아시죠? 기아 탁 놓고 스무스하게 이걸 또 막 기아를 이렇게 흔들면 안 돼. 이게 흔들면 그냥 살짝 기아 안 들어가 있네. 약간 요런 느낌. 옆으로 한번 쑥 밀어보면 되거든. 왜? 기아가 들어갔으면 이게 안 밀리잖아요, 여러분. 기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톡 쳐준다고 그렇게. 그러면 이게 약간 삐꾹 해. 기아 안 들어갔구나. 제가 그 유닛 45인승 버스를 처음 운행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딱 일단 기아 넣고 출발하는 동시에 이 차가 너무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2단 왜? RPM 1200 넘기면 안 된다는 건 다 기본이니까, 이게 1단 넣고 바로 악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스타트만 끊어주는 거야. 1단에서 스타트 딱, 차가 움직이는 동시에 2단 탕탕. 응? 여러분, 탕탕.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 딱 1단 넣었죠? 여기서 클러치를 떼면서 악셀을 한번 살짝만 싹 밟으면 차가 울컥하면 안 돼. 할 때 거기서 바로 2단은 탕탕. 그러면서 탄력받는 쫙 부드럽게. 근데 그때의 그 기분을, 지금 또 어느 버스를 다 운전할 수 있지만 그때 그 기분은 정말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틀리구나.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좀 봅니다. 딱 보고 이제 우리 그때 형님께서 한번 쭉 가봐라. 근데 일단은 뭐 출발하는 동시에는 이제 괜찮잖아요. 왜냐면 뭐 폭이나 길이가 조금 더 긴 것 뿐이지, 폭이나 운행 같은 경우는 이 시야나 이런 거는 다 똑같으니까.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또 이게 말씀드릴게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백밀러 있죠. 백밀러가 내 눈 시선에 정면으로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유니버스, 관광버스처럼 이런 대형버스는 이렇게 돼요. 위로. 이렇게 내가 위로 눈을 봐야 돼요. 이렇게 위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밀러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위로 있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을버스는 이렇게 본다고. 제 시선이 보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선이 이게 차이가 맞는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또 거기서 좀 움찔했어요, 처음에. 그러나 아시잖아요. 수다예요. 수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형님께서도 당연히 이제 한 40년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보면 안다 이거죠. 얘가 운전을 잘하는 것보다 운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센스와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그거를 보신다 하더라고요. 끝나고 물어보면. 근데 처음에 이제 견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노선을 좀 알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기흥 IC를 이제 빠지는 그 노선이었어요. 경부 타는 노선. 그거를 주 목적이고, 이제 이 관광버스 제가 다녔던 회사의 특징은 아침에 한 발이 하고, 네? 그리고 아침에 두 발이를 하는구나. 처음에는 한 발이 했지만 어느 정도 되면 두 발이를 한단 말이죠. 아침에 두 발이 하고, 그러면 6시 30분부터 제가 시작을 해요. 스타트를 끊어요. 6시 30분에 어디 역에 대서 정차를 해서 거기서 이제 직원분들 태우고 경부 타고 간단 말이죠. 가서 하차해드리고 다시 유턴 쳐가지고 저는 성남으로 갔어요. 성남으로 가서 한 번 더 하고 와서 딱 종료하면
10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 자유시간이 16시, 4시 35분부터 퇴근 첫 차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급여는 되게 적었어요. 급여는 되게 적었는데 제가 들어갔던 이 회사는 좀 굉장히 좋았어요. 급여는 많이 적어요. 그런데 이 분위기나 이런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저는 좀 굉장히 만족하면서 좀 다녔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탕 주더라고요. 이제 한탕. 아침에 출근 한탕, 오후에 저녁에 한탕 이렇게 줬는데 돈이 얼마 안 돼. 160만 원? 170만 원? 마을버스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나 업무 강도에서는 제가 굉장히 좋잖아요. 좀 쉬잖아요. 또 주말에 그리고 이제 뭐 학단철 되면 여러분 이제 뭐 가을이나 봄이나 뭐 이렇게 학단철이 되면 이제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들 태우고 뭐 서울로 올라가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북공을 간다든가 아니면 박물관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민속촌, 에버랜드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좀 다니고 그건 또 재밌어. 왜냐하면 피곤은 한데 태워만 주고 또 시간이 남는단 말이야. 한 2시까지면. 그럼 거기서 자요. 아니 형님들이랑 또 라면 또 좀 끓여 먹고 차에 또 그런 걸 갖고 다니시는 형님들도 좀 여러 분 있으시기 때문에 한 대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4대, 5대씩 같은 버스가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런 것도 재미가 있더라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좀 늦게 좀 근무를 했고 내가 이 관광버스를 하면서 느낀 게 장비가 좋아야겠다는 거를 굉장히 느꼈고 그리고 장비라는 이 단어도 그때 좀 알게 되었고 저는 이제 현대 유닛 끌다가 차가 바뀌어서 이제 그랜버드로 이제 올라탔는데 그랜버드는 또 그랜버드만의 또 그게 있어요. 그랜버드는 이제 대우처럼 찍는 클러치예요. 그래서 굉장히 또 편했고 차가 굉장히 부드럽고 유닛은 뭐라 해야 되지? 시나바리하기가 좋아요. 휙휙휙휙 이제 갖고 놀기가 좀 편하다 그래. 우리 이 버스 업계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솔직히 좀 시내마리용 뭐 이렇게 갖고 놀기 편하고 그랜버드는 장거리 가기가 굉장히 편해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장거리 가기가 제 기준에는 저는 장거리 가기가 굉장히 편했던 게 그랜버드였어요. 저는 그랜버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니는 그냥 뭐 재미삼아 운전.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서 한 5개월, 4개월, 5개월 했을 거예요. 5개월 하고 그 버스의 맛도 좀 알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터널에서 이제 경기도 시내버스를 가죠. 경기도 시내버스를 가서 시작을 합니다. 궁금하죠? 그건 다음 편이지 뭐 알면서 막 이런 거죠. 아시잖아요. 그건 다음이야. 경기도 시내버스는 기가 막히다. 기간도 길어.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큰 회사라는 거를 제가 좀 다녀봤기 때문에 좋다. 그거는 또 다음 편이에요, 여러분. 네, 기대해 주시고 꼭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버스는 아무튼 재밌었어요. 재밌고 차에 대해서 새로운 걸 제가 알게 느끼게끔 해줬던 게 관광버스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경험담인데 제가 처음에 관광버스를 하면 제일 힘들었던 게 처음에 서울 톨게이트 지나가는 게 좀 깜짝 놀랐어요. 이 길이 딱 백밀러 한 15cm 밖에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거 거짓말 같죠? 그런데 이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걸요? 지금은 좀 하이패스 때문에 굉장히 넓어졌는데 제가 다닐 때에도 이 각 칸마다 진짜 전용도로 타고 가다가 그냥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고 굉장히 많이 났어요. 왜냐면 이게 가다가 백밀러가 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서 브레이크를 확 잡는다고. 그럼 뒤에서 이제 좀 따라오던 버스들은 그냥 뒤를 박는 거예요. 왜 그냥 한 60km, 50km로 쏘고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브레이크 한번 빡 잡으면 30km 빡 줄어버린다고. 그러면 뒤에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 대형 사고 나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 고속버스 혹시나 또 뭐 이런 쪽에 관광버스나 이런 쪽에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리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 톨게이트 지나갈 때 운전석 쪽 그 톨게이트 중앙선을 봅니다. 중앙선을 보면서 쭉 따라가요. 그러면 정확하게 가요. 이게 핸들은 정중앙에 가면서 정중앙에 놓고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쳐다보시면 안 돼요. 한쪽만 보고 가는 거야. 한쪽만 맞추고 가는 거야. 거기 중앙선을 내 운전석 밑에 타이어를 맞추고 간다 생각해서 그거 보고 쭉 가시면 여기 옆에 10cm, 여기 20cm 돼요. 그러면 백밀러 안 깨먹어요. 그런데 톨게이트에서 백밀러 깨먹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진짜. 아마 많이 우리 이 관광버스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형님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렇게 하실걸요? 백밀러 엄청 깨먹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고속도로에서 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차간 간격이에요. 차간 간격. 이거 여러분들 아마 고속도로 쫙 타고 가시다 보면, 버스가 거의 한 뭐 1m에 붙어가는 버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죽어요, 진짜. 버스는 내 앞에 시야가 앞차밖에 안 보여요. 옆에, 앞에가 무슨 상황이 벌어진지 전혀 몰라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거. 앞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사고가 났는지 몰라요. 오로지 내 앞차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차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갑자기 앞에서 전용도로 쏘고 가는데 이 미친 11인승 차가 지 전용도 타겠다고 훅 끼어들면 브레이크를 빡 밟아야 돼요. 리타트 치면서 빡 밟는다고. 그러면 뒤에 차는 갑자기 이게 앞에서 브레이크 불이 빡 들어오면 확 잡는다고. 근데 이게 제동거리가 큰 버스들은 아시겠죠? 짧은 게 길어요. 쭉 아무리 ABS 치고 이래도 빵 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그 대형 버스, 장거리 뭐 고속버스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관광버스 들어가셨어도 이 차간거리 항상 유지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 운전을 배우려고 시작하시는 분들, 고속도로에서 시내에서 배우는 방식이 따로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배우는 방식이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차간거리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예. 아무튼 좋은 정보야. 예.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관광버스는 경험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지가 않아요. 돈은 얼마 안, 지금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탕수로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월급이 되는 거예요. 기본급 뭐, 예를 들어서 150에, 뭐 130에, 통근 한 탕 갈 때마다 그게 플러스 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급여를 됐고, 저는 급여가 중요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경력을 쌓기 위해 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에 맞는 걸 해야겠으나, 수단은 그게 좀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아무쪼록 관광버스 썰에 대해서 좀 풀어봤고, 다음 영상은 여러분 드디어 제가 이제 경기도 시내버스를 돌아서 온 건 아니죠. 7개월밖에 안 된, 8개월도 안 돼서 갔으니까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내버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근무 환경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장단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을 좀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